대한항공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에요. 자, 오늘 또한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대한항공통신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평단가를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댓글에 남기냐? 당연히 오늘 영상 순서 또한 방향성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난 이후에 어제 댓글에다 평단가 남겨주신 분들 평균치를 구해놓고 탈출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 또한 댓글에다가 평단가를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대한항공통신 단기 지지저항 구간 이렇게 최신화를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들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냐 하방으로 떨어지냐에 대한 중요한 변곡 구간이에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26일 날에는 근원 PC 발표가 있고요. 27일 날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달에 마지막 빅 이벤트 2개가 경제지표 발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좀 중요하게 장세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9월 달에 들어가서도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9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평단가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면은 분명히 괜찮은 승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PC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텔레그램에 남겨드릴 거고, 텔레그램에는 말 그대로 실시간 본장에서 타점만 공유해드리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하면은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닌 이상은 텔레그램에는 타점만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요. 우리 시청하시면서 여기 아래 보이시면은 엄지척 버튼 있죠?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자, 다행히도 어제 복마감 자체가 일봉마감이 12,510원대죠. 0.236과 0.5 구간이 중첩되어 있는 저항 구간에서 그저께 이제 음봉마감을 해서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한 장세가 잠시 뒤에 열릴 건데, 장이 열리면 아마 초반에 이 저항 라인을 앞전에 뚫어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초반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구간대는 바로 12,600원에서 5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뚫어줬기 때문에 지지받아주는 형태가 오늘 중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소폭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인 14,250원대까지는 충분히 재차 상승폭이 나올 수 있고,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16,900원대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트라이를 볼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근데 반대로 12,510원대를 올라타주더라도 14,250원에서 막히면서 이 아래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0.382와 최대 맥시멈으로는 618 구간대까지, 요 3개 구간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뭐다? 이 저점을 깨러 가는 조정폭이 아니라 이 전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로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구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은,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손익비 좋게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안 닿아주고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죠. 12,510원에서 지지받는 형태가 나올 때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차로 소폭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윗단에 있는 14,250원대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받는다. 그럼 요때 신규로 진입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면서 물량 자체를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디 물량을? 요 구간대 물량과 요 구간대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위든 아래든 간에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다 보니까 나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500원에서 14,250원 요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사실상 조금 더 현금을 지키는데 유리한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만 요 구간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서 물량을 먼저 확보해 나가 보셔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나름 또 손익비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요런 382 구간 도달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고 빠졌을 때 다시 아래 구간에서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 신호가 요 시가대, 요 도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 떴을 때 있죠.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홀딩 중이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번 주 중으로 14,25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때 분할 매도 못 하신 분들, 이때 진입해서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이때 매도 못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그때 소폭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멘탈 관리하시는 데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기조를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보시면은 1380원대입니다. 1380원대고 아마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변곡 구간대인 파란 색깔 구간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아래 빨간 색깔 구간대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생각보다 중요한 변곡 라인이어서 여기를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한 1400원 초반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외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로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항공통신이 이제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1,400원까지 환율이 튈 때는 아마 한 요 정도 근사치 정도 왔을 때 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저항 구간하고도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한 차례 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런 거를 이제 좀 시기적으로도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항공통신에 대한 헤드앤숄더 패턴 이후에 하단 지지 구간을 깨고 나서 정확하게 언제죠? 요때 깨고 나서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말아 내렸던 그 저항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변곡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쭉 빠졌다가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 요렇게 리테스트까지는 최대로는 19,000원에서 2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큰 뷰였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POC 구간 있죠. 요 19,300원에서 27,000원대 이 POC 구간이나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하단 지지 구간 지금은 저항 구간이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지지받잖아요. 요 고점 돌파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내가 매매를 좀 할 때는 물량이라는 것을 먼저 확보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위에서부터는 뭐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충분히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아래에서 매집하신 분들 또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간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평단가에 남겨달라고 댓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17,000원대에서 22,000원대인가? 요 부분도 좀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뭐 올라오는 와중에 내 평단가 조금만 더 내리면은 내 평단가까지 올 수 있겠는데 하면서 물을 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물이라는 건요. 정말 내가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한두 번 내외로 끝내야 됩니다. 그게 대한항공통신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 뭐 현대차가 됐든 간에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있으면요. 물은 빠져나올 때까지 한두 번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물 타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물 탔을 때는 당연히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비율 또한 존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 평단가 다 좀만 더 올라오면은 내 평단가인데 여기서 물 타서 낮춘 다음에 탈출할까? 이러다가 이제 한 번 더 크게 물려버리면은 그때는 뒤늦은 손절해버리면은 정말 크게 시드머니가 까이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기억하는데 물탈 필요는 지금 전혀 없는 구간대예요. 말씀드렸죠. 올라올 때는 사실상 물타기에는 비효율적인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뭐 17,000원에서 22,000원 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기다리면은 제가 이 POC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기간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확률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9,000원에서 27,000원까지서는 충분히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은 막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요 POC 구간이나 이 한번 저항 구간 앞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데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얼만큼 강한 저항 라인으로 봤는지 리테스트 구간이 분명히 발생이 될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Y 파동에 대한 끝 지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요 하락폭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조금 꾸물꾸물 이렇게 올리지 않고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팍 튀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좀 많이 위험해요. 다시 한번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 요 한 파동은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 비슷하게 Y 파동이 끝날 수 있는 요 8,200원대였긴 했지만 7,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살짝 오버슈팅이 아래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쭉 잘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0.707자리인 9,050원 밑으로 깨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0.618선까지 맥시멈으로 계산을 해도 충분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ABC 형태로 올라가든 혹은 1, 2, 3, 4, 5파동으로 올리거든 결국에는
되돌림에 대한 자리는 공통 상승 및 반등 구간이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려있다, 22,000원이고 17,000원이다, 물 타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당연히 0.382에서 0.618 구간대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물을 탄다라고 했을 때 차트가 위치하고 있는 그 금액대와 내 평단가가 위치하고 있는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구간이 됐든 간에. 이해되시죠? 소장님, 근데 저는 오늘 장 열리면은 물 타면은 저는 평단가를 13,000원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물 타셔도 상관이 없죠. 대신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탈출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 타야 되는 구간하고 비중, 그리고 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매매 시나리오에 남겨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로 나가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뭐 시나리오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받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방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방은 말 그대로 본장 중에 넥트 때 제외하고요, 본장 중에 실시간 타점만을 공유해드리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좀 조용히 혼자서 매수매도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빨간 색깔 매수 신호, 파란 색깔 매도 신호, 요건 다 시가때 뜹니다. 시가때. 그래서 요것만 잘 활용하셔도 중장기적인 스윙 스탠스로는 충분히 손익비 좋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확인해 보시면은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000회가 넘게 조회수가 나왔어요. 오늘 삼성전자 또한 저녁 5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영상도 필수로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얘네 많이 위험해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한데 삼성전자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필수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요. 오늘 저녁 5시에 삼성전자 영상 필수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김 소장의 혜택 4가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대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끝내 웃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항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항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장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장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이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수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분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